네, 2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후 변론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저희가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이신 그리고 또 국회 탄핵소추단 단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천시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첫 출연이세요. 네,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뉴스공장 보면서 네. 아 저분을 모셔야 된다.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예. 계속 못 모셨어요. 예. 네,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자에게 예. 저희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네. 뜨거운 연대 인사 예.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전 국가와 국민들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국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그렇군요. 바로 네. 예.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입니다. 네.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최후 변론. 국회 측도 준비하고 네. 뭐 그 피소추인 측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지난 10차 변론기일 과정을 쭉 평가할 때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두 번 이제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용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인데 그 사건에 비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법리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제기하는 어떤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대통령들은 안 나왔죠. 네. 전직 대통령. 그런데 오히려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더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석을 하지 네. 말지 출석해서 늘어놓은 궤변과 거짓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은 법률 전문가고 내가 가장 잘한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들이 뭐 요원, 뭐 인원, 뭐 그러니까요. 내가 인원이란 말 쓰지 않는다. 바로 그냥 1분도 안 지나서 그렇죠. 1분도 안 지나서 거짓말로 대통령이었죠. 드러나고 해서 예. 오히려 저희들 탄핵소추단원들이 농담 비슷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마이너스일 것 같다. 말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좀 예. 그랬습니다. 예. 그 10차례 다 출석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쭉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 네. 그다음에 뭐 발언의 수위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번은 다른 일이 있어서 출석 못했는데 다 출석한 셈이죠. 다른 것도 이제 영상으로 봤으니까 네. 그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출석하면서 봤을 때 느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말도 좀 길어지고 약간 횡설수설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전에 이번 10차 변론기일인가요? 예. 이 직전에 있을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소추 단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야 좀 기가 빠지고 좀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예, 서로 예, 얘기할 예. 정도로 아.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좀 읽혀졌죠. 예. 그래서 특히 그날은 10차 변론기일 오전에 형사재판 갔다 와서 이게 진짜 뭐 시체말로 현타란 말 있잖아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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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고인이구나 이런 네. 걸 진짜 느끼지 않았을까? 피고인으로서 현타가 예, 왔다. 현타가 왔을 거다. 네, 이런 네. 뭐 어떤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눈 적이 그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뭐 자리를 엉뚱한데 앉아가지고 소동이 있었다. 저도 예. 그런 뭐 저는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예. 이제 보도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형사법정이
재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변호인이 앉고 맞은편에 이제 또 사람이 앉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이제 증인 맞은편에 앉는 사람은 증인들이 앉게 돼 있어요. 이제 피고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검사가 이제 판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검사가 앉고 예. 왼쪽에 변호인들이 앉거든요. 예. 증인 신문 할 때만 이제 증인 누가 나가서 앉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 전 신문, 예.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구속 전 신문은 그 피의자가 증인석에 앉습니다. 예.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했는데 그게 원래 좌석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중간에 법 규정이.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약간 대항 구조라 할까요? 예. 이제 검사하고 변호하고 동등하게 대항적으로 앉아야지. 네네. 이렇게 앉으면 뭔가 이렇게 벌써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실에 직접 공판에 나갈 때는 그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그렇구나. 바뀐 후는 잘 몰라서 거기 네. 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재판에 갈 일이 재판에 갈 없으니까요. 일이 없으니까 네. 이거 바뀌었나? 네. 그리고 아마 엉뚱한 자리에 앉은 거 아니냐? 그렇죠. 모르고 앉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저는 그걸 상당히 의기소침해지고 있다. 예. 표정이 굉장히 의기소침하다고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확 네. 기울었고 네. 중도 표심이 돌아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내란의 진실을 감출 수 없는 뭐 이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처음에 아마 이제 보고하는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지 변호인단이. 않으니 그렇죠. 예, 변호인단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선거가 가까울수록 사실대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뭐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보고가 올라갔다 이런 기사도 좀 보여서 아마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도 이제 듭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의중이 흔들리고 있는 그게 네. 고스란히 드러나더라. 저는 표정에서 그렇다고 저는 아니 근데 봤습니다. 헤어하고 메이크업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인 번호도 없고. 예, 그게 조금 뭐 특혜니 어떠니 하는데요. 예. 그건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하는지 그다음에 개인 그게 비용인지. 그 개호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건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여간 지금 뭔가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계속 줍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는 주장과 그래도 엄격하게 신분이 지금 그 피의자 신분이고 피고인 네. 신분인데 그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비판론도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내일 40분 동안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후 변론 40분 준비를 하는데 대국민 사과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을 담을 예정이다. 오늘 뭐 중앙일보 아침 보도인데요. 이게 뭐 그거는 무슨 상관입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현재 결과를 네. 일부 재판관님들이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성향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게 의미가 없는 분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는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이제 기각 의견을 낼 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면 다른 변호인들도 그러니까 대리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도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재판 결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에서 굉장히 감정에 호소할 겁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참 미안합니다. 근데 정말 잘하려고 했고 이게 다 민주당 탓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복귀하면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판을 좀 뒤집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네. 이대로 대선판으로 갔을 때 뭐 기존의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아예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식으로 이슈를 끌어갈 그렇게 작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리나 사실로 그렇죠. 따져봐야 다퉈봐야 그렇죠. 뭐 이거는 100점 100패라고 보일 테니. 그러니까 뭐 다른 출구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렇죠.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민주당 전선을 그렇죠. 치면서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화. 이게 복싱 같은 데서도 이제 제대로 실력으로 네. 못 붙으면 약간 변칙 스타일 쓰는 거 그런 비슷한 변치광.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예. 이제 생각되는데요. 예. 지켜봐야 되겠죠. 아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통할까 싶습니다. 이제 끝까지 비겁하거나 이런 국민적 비난을 오히려 더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여하튼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국회 측 대리인단 준비가 활약이 대단하더라. 아, 그렇습니까? 회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까? 아, 예. 저희 소추단원들이 물론 이제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또 따로 예. 사건을 준비하긴 하지만은 아, 소추단 저희 따로. 소추단이 따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해서 구성원으로 해서 네. 소추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제 그 소추단은 탄핵소추위원, 법적으로 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이제 보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과 이제 활약은 소추위원이신 정청래 의원께서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내일 해야 되니까 회의도 할 텐데요. 네. 정청래 위원장께서 열심히 이제 어제 쓰셨을 것 같은데요. 써온 거 보고 네. 이거는 넣읍시다 뺍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그렇구나.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지금. 몇 시에 회의십니까? 오늘 오후에 지금 회의가 오늘 잡혀 오후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써온 글을 아마 예, 써오셨을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봐. 윤 측이 40분 한다는데 정청래 위원장도 좀 길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뭐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 써오신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소추하는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명백히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고 예.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의 국가적인 위기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운 일이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파면시켜야 나라가 더 정상화된다는 그 점을 강조하는 정도면 그렇게 40분까지는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제가 언론에는 보고. 한 10분 내외로 그런가요? 준비한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 예. 예. 그런데 뭐 그 왕년에 잘 나가던 국어학원 선생님이셔가지고 워낙 이제 예. 달변가에다가 달변가이시잖아요. 예.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또 이제 탄핵소추단 내부에서 첨삭지도 받게 된 거냐. 근데 뭐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이제 의견을 드리면 예. 이제 길어지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메시지의 강도가 중요한 네. 거지 길이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막 40분씩 하고 있으면 댓글창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숫자가 많이 그 숫자. 나오고, 네. 예, 그 숫자가 많이 나오고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그 최후 변론까지도 비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장순욱 변호사. 네네. 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조태용 원장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네. 사실은 재판정에서 단독하기는 쉽지 않은데 단독까지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셨습니까?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깜짝 당황한 것 같아요. 네, 당황했을까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는 저기 뭐 단독 헤드라인에 특종이다. 바로 특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네. 저게 이제 어떤 사람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네. 제가 그 확인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들어 있던 거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걸 꼼꼼하게 안 봤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사실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로 쭉 하면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네. 적어도 12월 2일, 3일 정도에 그것을 중요한 꼼꼼히 날. 봤어야 되는데 예. 아마 안 보고 제출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꼼꼼히 봐서 그렇죠. 저를 지적한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법정에서 예, 하셨어요? 법정에서 알아서 다들- 또 소춘 이거 특종이다 이러면서 이거 헤드라인 바로 나오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저거는 굉장히 조태용 원장이 당황한 걸로 보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이 그 내란의 전국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 또는 지표가 될 거다. 국정원장이 대통령 그렇죠. 부인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 네? 계엄 전날과 당일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란 말도 좀 충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이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계속 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아내한테도 안 알렸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에 깊숙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어 나오면 네. 관여한 것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계엄 전날 문자를 그때 5시 51분인가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네. 이렇게 기억하기로.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에 답장을 보냈는데 그러면 영부인이 보낸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건 뭔가 네. 굉장히 어려운 조태용 그러니까 평생 외교 관리 관료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네, 그런 네, 네. 스타일 있잖아요. 예. 조태용 원장 스타일 보셨죠? 반기문 총장에 예. 따르면 기름장어라고 아, 외교관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타일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봤는데 예. 그 문자를 받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태용 원장이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한 네. 어떤 질문을 했을 했다고 거다.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것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네. 밝혀야 될 진실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건 이제 통신 사실만 확인이 되고 네. 이제 통신 사실을 보면 내용은 휴대폰을 압수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 휴대폰이 이제 조태용 원장 휴대폰은 압수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영부인 건 당연히 압수돼 있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조태용 원장은 왜 압수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태용 원장도 뭐 이 상당한 계엄 내란의 어떤 중요 임무 종사자 가운데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처음에 7명인가 6명 최초로 불렀던 사모님한테 말씀하지 말고 다 모이세요라고 했던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해서 그 문자 내용을 네, 보는 무슨 것이 내용인지. 관건인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수사가 좀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드러난 사령관들과 네. 그 휘하에 있는 실무자급 뭐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무위원들 플러스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도 검찰이 좀 싹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좀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경찰이든 검찰이든 따로 수사하면서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하는 것을 좀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쪽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사실 빨리 특검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진짜 답답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롤과 역할과 관련해서 네. 그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오늘 신문에도 제일 궁금한 사람이다라고 그렇습니다. 기사가 나왔던데 그 중간에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간에 가방 싸가지고 나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 없는 일인데요. 네. 그날 저는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조대현. 모 대리인이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가방 싸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게 항의 표시로 나갔는지 사실은 네. 그날은 굉장히 지루하게 네. 이렇게 좀 뭔가 증거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정도 하고 그냥 나간 건지 그것까지 저는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관련 자료 잠깐 보고 네. 준비가 어느 순간 아직 안 보니까 돼 있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안 계신 저희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받아주고 보고 막, 있는데.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건 잘 근데 네. 조대현 그때 대리인이 한 지적은 굉장히 이렇게
헌법재판장님께서 재판장 권한대행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미 다 정리된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하고 있어서 아니 저건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헌법재판관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사실 이거를 가방론이냐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실제로 당시에 어땠는지는 저희가 좀 상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설명 좀 주신 걸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네. 잠깐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서들의 진술 내용은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가방을 싸고 나가는 장면은 저희가 포착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나는 나간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저는 정도는. 이제 보통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걸로 좀 잡고 이런데 네.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사라졌던데. 없어지셨네. 예.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그 10차 변론 길 내일 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네. 특히 그 피소추인 측 변호인단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논란이 네. 많이 됐고 김계리 변호사 문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불러놓고 왜 갑자기 5분 만에 퇴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처음에 변호인들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채 바로 퇴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사에서는 변호인이고 네, 네, 네. 대리인들이 나중에 상황 수습을 하기 위해서 윤모 대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국가 위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국가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재판 받는 것 자체가 국가 위상을 위상을 이미 많이 훼손한 망가뜨리고 건데, 예. 계엄한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특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쉬러 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사실은. 네. 재판 받다가. 네, 그냥 뭐 출석하기도 하고 불출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고 예. 대리인들이 그냥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국가 위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게 특별히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대면하면 뭔가 위신이 떨어져서 그렇게는 저는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한 거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태도다.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제 존중하는 태도는 보여도 이게 때로는 이렇게 마구 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보이는 점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 그게 국무총리하고 대면해서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증인들, 국가정보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거 뭐 국가 위신에 뭐 그렇습니다. 문제 안 되고 예. 그러겠습니까? 예. 그거는 특별히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모르죠. 그거는 이제 제 추측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여하튼 좀 기괴하다. 네. 네. 그 장면 준비돼 있습니까? 준비돼 있으면 보겠습니다. 청암 도병수 변호사님 을 226까지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거는 227까지 됐죠.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셨다가 퇴정을 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신문하십시오. 들도 네. 저게 그 예의에 어긋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해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만약에 저게 진짜 저 대리인 얘기했던 국경이나 이런 걸 운운했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손을 들고 그걸 오히려 광을 좀 냈을 거예요. 광을 냈을 내가 거다. 이런 예. 상황에서 이렇게 국격이 어긋나니 예. 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의 폼을 잡고 나갔지 예.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네. 예. 참 지금 어쨌든 역사 앞에 저런 장면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서 네. 후대에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법정에서조차도 그렇죠. 이렇게 다 기록이 남을 텐데 예. 자, 법적 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계속 뒤로 빼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결국 대국민 담화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에 나중에 참 크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원님 그 검찰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좋은 글씨처럼 됐습니다 요새 요새는 거의 검찰에 있었던 게. 예. 근데 지금 앞서도 이제 살짝 저희가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이 내란 수사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 특히 검찰 관계된 이를테면은 김주현 민정수석이랄까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랄까 그리고 이 비화폰과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은 없었겠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검찰 라인들을 비호하고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네. 반려 또는 기각되는 거 아니냐. 네. 이 검찰 수사 내부에 좀 얘기가 어떤 내용들이 좀 흘러다닙니까? 검찰은 왜 이렇게 친정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뒀는지. 특이하게 좀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봐도 네. 이게 답을 좀 안 하는 분위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알아봐라 이렇게 예, 해도 예. 안 하는 분위기여서 그 진짜 진위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7인이라고 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전 장관 나오는데도 총장이 지금 비화폰 번호 이렇게 알아내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굉장히 법무부나 검찰 그다음에 교정본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시나 네. 어떤 준비가 없었겠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하기는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거고 결국 특검으로 해서 지금 수사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수사를 더디게 하고 그래서 네. 김성훈 차장의 어떤 영장도 그런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네. 그 사실은 검찰 다각도로 취재를 해도 잘 안 안 나오죠. 나온다라는 네, 안 나옵니다. 말씀.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제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차라리 네. 정말 검찰이 말한 대로 예. 영장 요건이 안 돼서 한 거면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알아봐라. 네. 그런데도 그렇다도 얘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쪽인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취재하셔가지고 다음에 단독으로 좀 나와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그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네.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무슨 용이냐? 일테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묻고,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연루가 돼 있는 걸로 보이니까 대선 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다. 그 반대다. 갑론을박이 좀 존재하는데 의원님 판단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렸고 그리고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일단은 검찰 내부에서 옮긴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하지만 예.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은 그 수사 인력이나 예.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른 데고 그다음에 언론에서의 어떤 집중도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한 주장도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보면 안고 빠진 찐빵처럼 거의 내용이 없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저거 수사 결과를 내놓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근데 예.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결과가 발표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앙지검으로 올라간 게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 좀 많이 더 붙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언론의 집중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를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창원지검보다.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검찰이 여전히 여당 내의 대권 주자, 네. 그러니까 많이 연루돼 있는 사건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당 내 대권 주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선판에서 뭔가 검찰이 그러니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이 조금 우려스럽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특검이 돼서 객관적으로 그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네. 그다음에 향후 대선판에서 어떻게 가야 검찰이 유리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텐데 저걸 맡겨놔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지검 올라간 건 창원지검이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네. 어차피 예. 창원에 있어서도 이제 컨트롤 할 텐데 예, 예. 근데 중앙지검에 있으면 언론의 집중도도 있고 네. 조금 인력이 더 나을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예. 의원님께 두 가지. 예. 예.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예. 중앙지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랑 예, 그다음 또 취재 숙제를 예. 지금 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숙제 하셔가지고 예. 다음 주에 또 나오시기를 예, 숙제 악망합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